김현정 비상대책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비상대책위원 평택을 지역위원장 김현정입니다. 내일은 법률에 근거 없이 행안부에 경찰국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우리 헌법과 법률은 경찰이 군사 정권의 시녀로 전락했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경찰을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초법적인 경찰국 설치 시행령을 졸속으로 통과시키며 경찰 장악을 노골화했습니다. 지난달 치안감 인사 번복에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국기문란을 운운하며 경찰을 겁박하더니 결국 행안부에 파견돼 행안부 장관의 지시를 받은 치안정책관의 실무적인 실수로 결론 났고 행안부는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행안부 장관은 경찰국 설치와 관련한 총정회의를 쿠데타로 몰아붙이며 경찰 조직을 만신창이로 만들었습니다. 가히 많은 국민들이 경찰청 설치를 위한 짜여진 각본이라고 생각할 만합니다. 경찰국 설치 반대에 현재 국민 47만 명이 반대 서명에 동참하는 등 많은 국민께서 반대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국민은 안중에 없이 검찰, 국정원 장악에 이어 경찰과 감사원에 이르기까지 전체 사정기관을 장악하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고물가 고금리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의 삶과 민심은 뒷전인 채 전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과 이를 통한 검찰공화국을 만들기에 모든 것을 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권력 사유와 민생을 외면한 무리한 정치 보복 행보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은 취임 81일 만에 28%로 추락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은 신경 쓰지 않는다는 독선과 오만을 보이고 있지만 국민들의 엄중한 경고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은 결국 정권의 몰락으로 이어질 뿐이라는 역사적 교훈을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혁신이라는 미명하에 공공부문의 역할을 축소하고 이를 민간에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지난부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공공기관의 방망 경영을 운운하며 민간과 기능이 경합되는 경우 기능을 조정하고 조직과 인력을 줄이고 자산을 매각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 부분의 조직과 인력이 늘어난 것은 공공 부분마저 비정규직을 남용했던 것을 정규직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하고 코로나 확산에 대응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에 공공 서비스를 확대한 것이 주요 이유였습니다. 이러한 공공 부분의 역할 개선과 확대 속에서도 기존의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재무 건전성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열리지도 않은 공공기관의 파티는 끝났다며 여론을 호도하고 마치 전 정부에서 공공부분이 방만하게 운영되어 온 것처럼 왜곡하며 공공부문 민영화의 명분 만들기에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석학 미국의 노암 촘스키는 부패한 정부는 모든 것을 사유한다, 즉 민영화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민영화 계획이 없고 이번 가이드라인에 강제성이 없다고 하지만 민간과 기능이 중복되면 공공부문을 축소 내지 폐지해야 하고 이를 기관 평가에 적용할 계획이어서 이번 가이드라인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민영화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가이드라인과 같이 공공부문을 축소하고 민영화가 진행된다면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담보하고 있는 공공성이 파괴될 것이며 국민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말장난으로 국민을 속이려는 꼼수 가이드라인을 거두고 민생을 중심에 둔 공공부문 운영 방안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합니다.